Hola, encantada. Me llamo doctora Sa y yo soy la cirujana ortopédica. 빼리까. 와. 안녕하십니까. 궤도의 과학 속으로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데블스 플랜에서 저희 계략의 소가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우리 서유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블스 플랜에 출연했고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서유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언제 오셨죠? 제가 지금 이번에 휴가를 내고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아, 이것 때문에 휴가 되신 거예요? 진짜로? 저희 데블스 플랜 식구들을 사실 방송 한참 나갈 때 제가 못 만났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날만 기다렸어요. 아, 이게 그래도 좀 예정된 올 수 있는 딱 그 기간인 거죠, 이때가? 제가 휴가를 써서 왔죠. 며칠이에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 제가 이제 내일 가요. 다시. 아, 진짜? 내일 가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야? 여기에 나온 와. 거고. 그 데블스 플랜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일주일 휴가 내고 아, 딱 하고 바로 바로 간 거구나. 그렇죠. 아, 바쁘구나. 이게 또 일이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름 서유민. 나이 준빈이랑 동갑입니다. 92년생. 그렇습니다.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 의대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정형외과 전공의입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게 지금 정형외과 전공의가 됐고 지금 수술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환자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럼요. 잠을 안 자고 대신에 이제 그 환자의 경험을 늘리는 약간 잠을 그런- 거의 못 잡니까? 그럼요. 하루에 얼마나 자요 그러면? 당직을 24시간 이상씩 하는 게 뭐 거의 3일에 한 번씩? 그럼 거의 3일마다 못 자네요? 뭐 그렇죠. 와, 당직할 빡세구나. 때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진짜 계속 뭐 연락 오고 또 가야 되고 또 졸다가 또 뛰어나가고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막 차트하면서 졸다가 갑자기 또 아. 페이지가 오면은 그 삐삐가 울리거든요. 그 페이지? 그쵸. 이게 삐삐예요, 삐삐. 우리가 이 삐삐? 아직도. 이거 페이지라 그래요? 네, 교수님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제 당직의 꽃은 저 전공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냥 직접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은 밤에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런 일선에서 다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연락을 해서 교수님이 주무시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약간 긴장한 분들 특징이 진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빠를 아니 찾아봐야 돼.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거 해봤어야지 알지 내가. 그러면은 권한이 꽤 있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약간 느낌이. 그런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의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수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의대는 저기 그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네, 정형외과 의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근데 뭐- 어떻게 또 이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쉬운 길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과 선택할 때도 뭐 그냥 다른 과 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의사 자체도 힘든 거 하지 말아라. 그럼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뭐 글쎄 뭐가 딱히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힘들 그냥 그건 하지 마라. 저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쉬운 게 있겠냐. 근데 되게 선망의 직업이긴 하잖아요, 또 의사가. 그만큼 또 훌륭한 머리와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좀 결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아무나 못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도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배우도 도둑. 그렇지 않냐. 도둑은 내가 성공하면 남들이 힘들지. 그쵸. 그죠? 강도 다 힘들잖아. 근데 이제 뭐 보통 뭐 경찰관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저도 이제 과학을 알리고 저도 즐겁고 사람들도 과학을 좋아하고 맞아요. 배우도 마찬가지. 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능통. 그리고 또 현대무용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맞아요. 그럼 언제 전공하신 거예요? 언제? 전 대학교 때 사실 무용 전공했어요. 학부가 무용 전공이에요 그러면? 네, 맞아요. 우와 말도 안 된다. 그럼 이거 진짜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현대무용은 저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어떤 거죠? 어떤 거? 글쎄, 뭐 얘가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오빠 약간 그거 같아요. 제가 의대 인터뷰할 때도 무용 전공했다고 하니까 다 그 얘기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막 의사 선생님들 계속 저보고 춤을 춰보라는 춤 거예요. 춰보라고? 면접을 보다 말고. 진짜?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또 이것도 현대무용 또 한지 오래신 거잖아요. 오래전. 그쵸. 네. 아무튼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력이. 왜냐면 현대무용을 전공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대를 가서 의학을 하셔서 정형외과 의사가 된. 그렇죠.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희한한 사람이라 가지고 뽑았나 이렇게 원래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막 병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렇다기보다는 합의, 그냥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좀 하고. 초등학생 때 그리고 막 친구들 아프면 막 어떻게든지 제가 막 책 찾아가지고 막 치료해 주려고 아, 하고 진짜? 그런 걸 되게 재밌까 왜냐면 적성에 맞았나 보다. 오빠도 그러면. 그렇잖아. 궁금하잖아. 우리가 뭐든지 뭐 어. 내가 이 약을 먹는데 왜 열이 떨어질까? 뭐 이걸 어. 왜 이 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예.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 데vil스 플래닛 같은 것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 적성에 되게 딱 맞는 길을 또 가셨고 그만한 지혜로움이 또 뒷받침 되셔가지고 또 잘 된 거 아닌가.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하여튼 데블스 플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참가 이유가 그러면 정말 완전 호기심? 아예 모르셨고 이런 거를 두뇌 서바이벌 같은 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인터뷰 때도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 PD님 프로그램을 다 봤고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가 딱 PGY2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딱 레지던트 1년차 제일 힘들 때거든요.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그래서 그 해를 끝마치고 너무 슬럼프에 빠져있고 되게 막 때려칠까? 그렇죠. 내가 저거 상금 한번 쓱싹 5억 상금 쓱싹해서 때려쳐야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그래서 들었군요. 엄청 힘들 때였는데 뭔가 돌파할 게 필요하다. 막 그런 약간 breath of fresh air라고 하거든요. 약간 새로운 좀 내가 인생에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그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뭔가 나에게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인터뷰 보러 갈 땐 제가 될 거라는 생각 저는 전혀 안 하고 근데 이거 지원을 하셨는데 경쟁률이 사실 높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몇백 명이 막 그 왔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 자체가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면접 보러 간 그런 경험이. 그쵸. 그럼 시험도 보고. 근데 갈 때만 해도 제가 막 엄마가 너 이거 진짜 되면 어떡해. 근데 제가 내가 되겠어 이러고 갔거든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셨다. 근데 방송이 일단은 촬영은 잘 끝났고 물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우리끼리는 사실 진짜 너무 즐거웠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전 찍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까지 즐거워도 되나? 맞아. 약간 걱정이 됐을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좀 걱정이 됐는데 막상 나가니까 내가 대불이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 내가 대본인 줄 몰랐어. 중요한 거는 재밌게 됐다. 우리도 즐거웠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 국내에서 1위를 꽤 오래 했고 또 글로벌 3위를 했고 방송 나간 이후에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사실 제 일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병원에서 저는 아무도 몰라요? 딱 한 번 저 새벽 3시에 잠 오는 눈 감겨가면서 그 환자 보러 가야 돼서 병동에 있는데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너 거기 나온 걔 아니냐고. 그래서.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 말 한 사람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자기 재밌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저는 뭐 매일 환자 보고 막 응급실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차이가 없고요. 지금 주변에 큰 그런 변화는 없었네요. 워낙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 여기 나오기 전에는 저만 인스타그램이 없어가지고 맞아. 인스타그램도 급조.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했을 정도로 알려진 정보가 아예 없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일상은 늘 환자 보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죠. 주변에 그럼 지인들은 뭐 연락 많이 안 왔나요? 저도 이제 외국에 혼자 있으니까 연락 끊기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연락이 왔구나. 막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 오고 중학교 친구들 연락 와서 그건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은 또 좋아하죠. 그래서 반가워했어요, 되게. 또 이제 우리 12명 본인을 뺀 11명의 mem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거 촬영 끝나고 저희 다 같이 만나러 갈 거거든요. 또 저녁 이제, 먹고. 귀국 축하회. 내일 출국이야. 근데 또 송별회야 사실. 사실상 귀국 축하와 송별회 같이. 그래도 이제 저 왔다고 또 모인다고 해가지고 다 볼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신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가 제일 바빠요? 제가 또 막 트라우마라고 외상이라고 하죠. 이제 트라우마. 그 로테이션을 이제 끝나고 왔기 예. 때문에 예. 주로 밤에는 응급실을 많이 이제 뛰어다니게 돼요. 그러면 뭐 각종 이제 사고로 다쳐서 오는 뭐 환자분들 응급처치를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다리가 절단돼서 오신다든지. 막 뼈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럼요. 매일 보죠, 매일. 뼈가 이게 나와 있으면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부러져도 안에서 부러진 거는 어쨌거나 금강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뼈 같은 경우는 또 감염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방어막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 위험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맞아, 이거를 맞아. 이제 개방성 골절이라고 해요. 맞아요, 뼈가 맞아요.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깥에 이런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쪽을 보호해주는 건데 보호막이죠. 그 보호막이 찢어져 버리면 뼈가 그리고 밖으로 노출이 되면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그렇죠. 뼈가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해요. 음. 우리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뼈가 다시 붙는 게 느려져요. 그런 환자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우. 한국이랑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총상 아. 환자들 정말 많이 보고 그럼 뭐 수술도 많이 하시고 요새는 제일. 그럼요. 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술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환자도 너무 많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한 것도 있거든요. 아, 보람 제가. 있는 분들 좀 있군요. 그렇죠.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의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인생 질문에 대한 걸 과학으로 좀 풀어주는 시간인데 또 이제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빠도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 한번- 질문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요게 뭐 되게 좋다 그래서 저 요거 많이 하고 마우스를 저는 버티컬을 씁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이게 아파서 아예 못 하겠더라고 마우스를. 요거는 왜 생기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뭐냐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목에 이제 정말 터널처럼 그 안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예.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좁아, 안에 터널. 혈관도 들어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구조가 들어있으니까 자리가 별로 없는데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당뇨.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당뇨가 또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관련이 오, 있거든요. 진짜? 또는 이제 임신했을 때 그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이런 비유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써요. 신경이 이제 눌리는 거죠. 되게 뽀송뽀송한 폭신한 카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무거운 소파를 갖다 놔요. 네. 그러면 그게 계속 눌리다 보면 이제 카페트가 찌부되겠죠? 소파를 치워도 찌부돼 있어.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늘 설명드린 게 이게 거기를 개방해주는 그래서 신경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도 바로 찌신 듯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왜냐면 찌부돼 있어서. 그쵸. 아. 무거운 소파를 10년 동안 카페트에 놨는데 그거를 이제 옮겼다고 해서 카페트가 바로 이렇게 뽕실하게 살아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눌려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경의 기능은 이제 뭐가 있죠? 신경의 기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종류에는 뭐 통증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 감각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신경이 이것도 사실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각이 사라져. 그쵸. 막 손이 막 잠든 것 같아요. 손이 나 너무 약간 저려요. 저려. 또 물건을 들고 있는데 자꾸 놓쳐요. 요새 나이 드니까 막 국을 자꾸 막 쏟아. 국 그리고 먹다가 막 손이 너무 아파요. 허허 그래서 국 흘려. 막 국을 뜨거운 많이 물 흘려요. 차가웠다 해요. 뭐 그런 밥도 이제 막 흘려. 증상을. 나이 들면 좀 잘 흘리더라고요. 제가. 아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말고. 수술 무서워. 저희도 수술을 하는 서전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해야만 할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존적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뭐 브레이스 있죠. 이제 그런 손목 보조기를 찬다든지 그리고 손목에도 터널이 있는 것처럼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팔꿈치 터널? 이건 뭐지? 이건 난 괜찮은데 팔꿈치는? 손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정중신경. 근데 이제 또 팔꿈치에는 척골신경이라는 팔꿈치는 괜찮을 것 또 같은데. 다른 신경이 지나가게 돼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경우에는 여기 세 손가락 주로 이쪽에 어, 저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나는 많고 여기 나는 요 세 손가락. 이쪽이 저린다 하면은 사실 손목 어.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여기가 저리진 않거든요. 저는 여기가 저려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나는 거죠.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러면? 근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밤에 이제 그 보조기 착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아져? 진짜 거의 90% 진짜? 환자분들이 금방 나 좋아져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인가 보다. 이거 보조개 어디서 사요? 그거는 이제 의사한테 가서 아 의사한테만 팔아요? 이제 쿠팡이 진료를 없나? 받으시고 쿠팡이 없어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뭐랄까 그냥 재미난 이제 의료 얘기를 하는 채널이지 진료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혹시 또 근데 진짜 난 여기가 저리거든요 세 개가. 일단은 보조기구를 껴봐야겠네요. 그럼 잘 때만 끼는 겁니까? 주로 이제 잘 때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잔다던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 그럼 보조기는 이 자다 팔을 이렇게 보면. 만들어? 그쵸. 문제는 잠을 안 자요 잘. 이거 안 자도 됩니까? 보조기를 뭐. 하루에 잘 때 2시간 정도만 껴도 됩니까?
글쎄요. 잠을 우선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잘 시간에 차야 되는데 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깨 있을 때 차면 또 이상하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잘 때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이거 도움 됩니까 이거? 뭐 근데 지금 하도 이러고 있으니까 잘 때 일부러 이러고 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침대 쪽에다 내 손가락을 껴요. 그러고 자. 그럼 거의 뭐가 개운한 스스로를 느낌이야. 속박하시고. 근데 침대 그 여기 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벽이랑 침대 틈에 이걸 딱 끼면은 손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러고 자 이러고. 거의 밧줄에 묶여가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이쪽 손은 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력. 자면서까지? 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 느낌? 그래요. 도움 됩니까 이거? 근데 시원하다면 어떤 스트레칭이든 간에. 이것도 일단 잘 때 스트레칭 하는 거니까. 음.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뭐 배우는 과정이니까 또 너무. 그러면 이제 좀 디스크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요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디스크에. 지금 디스크는 아닌데 느낌이 약간 디스크가 약간 지금 그 떠오르고 있어요. 이 내 몸속에. 약간 지금 동해바다 일출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디스크. 아직 뜨진 않았지만 왜 곧 떠오른다. 어떤 게 불편하세요? 일단은 너무 저려요. 목도 막 너무 아프고 촬영하다가도 계속 이거를 만지게 돼. 허리도 이제 삐끗한 적도 있고. 세수하다 삐끗해 세수하다. 그리고 세수하다가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삐끗하는 순간에 이대로 하체가 마비된다. 하체 감각이 없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또 움직여. 그래갖고 괜찮나? 이랬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해온 이제 어떤 디스크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딱 들어맞는 나야, 얘기를 그냥 이 진짜로? 오빠가 해줘버렸네요. 저 그럼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주로 디스크는 어떤 환자들한테 많이 발생하냐면 40대 정도 남성. 나야. 주로 딱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제가 막 되게 무거운 걸 들다가 아니면 막 허리를 숙였다가 뭔가 어느 순간에 어떤 동작을 딱 했는데 그때 너무 아프고 막 저릿한 느낌이 쫙 들었어요. 근데 무거운 것도 아니야. 그냥 물이야 물. 세수하려고 물 뜨는데 주로 뭐 평소에 너무 무거운 걸 안 들어서 물 뜨는데 그렇게 했어요. 가구를 제가 이사하는데 가구를 옮기는데 그런 거 못해. 아예 못해. 못 움직여 어차피.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그런 거 아예 안 해. 아니 라이브 리프트도 안 해. 그래서 딱 그렇게 저린다. 그리고 갑자기 정말 마비가 되는 것처럼 아니, 발이 안 들려요. 뭔가 뭐 이런. 뜨거운 물이 내 몸을 흐르는 것처럼 쫙 이러더니 갑자기 큰일 났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디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는 추간판인데 말랑말랑한 보통 젤리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사실 디스크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물질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섬유륜이라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선유륜? 섬유. 깜짝 놀랐네 진짜. 섬유륜. 그래서 섬유륜. 이제 테두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안에는 수핵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수핵. 되어 있어요. 핵이죠, 핵. 디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깥의 테두리는 약간 질기고 단단한 물질로 구성이 돼 있고 안에는 이제 젤리 같은 말랑한. 그래서 우리 도넛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주면 안에 이제 그 젤리가 들어있는 도넛은 안에는 젤리가 있고 바깥에 이제 도넛이 있잖아요. 그런 도넛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디스크가 터진다는 건 뭐냐? 테두리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잼이 세겠네요. 그렇죠. 우리 디스크도 나이를 먹으면서 한쪽으로 몰려요? 구성이 달라지게 돼요. 이 디스크 안에는 아까 그 섬유륜에도 그렇고 수액에도 그렇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그 구조물들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 뭐냐? 단백질과 당이 결합된 어떤 그런 복합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 우리가 어릴 때는 디스크에 되게 많이 함유가 돼 있고 특히 또 수액, 그 말랑말랑한 물질에 프로테오글리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디스크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키, 척추뼈가 뼈 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떠 있을 순 없잖아요. 맞아. 중간중간에 뭐 있죠. 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 딱 강목으로 딱 맞았을 때 띠용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용수철 같은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척추를 자유자재로 굽힐 수 있게 유연성을 주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가 있거든요. 결국은 약간 그런 조금 유연성. 근데 어린애들이 또 유연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릴 때는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되게 많아서 촉촉하고 잘 움직이고 말랑말랑한 그런 디스크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프로테오글리칸?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움직임에 취약해져서 결국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움직임에 취약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뒤로도 안 돼. 이게 뒤로도 안 돼. 척추가 거의 지금
프로테오 글리칸이 거의 사막이에요. 저는 네. 정말 메말랐군요. 저는 지금 그 중간중간에 프로테오 글리칸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강목으로 맞으면 띠용 이렇게 안 되고 딱!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찢어지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찢어졌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오빠가 예. 뭐 화장실에 있었던 그 순간으로 이제 다시 가보면 프로테오 글리칸 질질 새든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제 프로테오 글리칸이 부족해진 이 디스크가 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찢어지면서 아! 안에 있던 소액이 새어 나온 보스턴 거죠. 크림이 나온 거군요. 근데 이게 신경을 딱 누르니까 신경이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순간에 아까 우리 신경 무슨 얘기했어요?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 감각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통증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갑자기 움직여지지가 않고 막 이상한 감각이 들고 막 저릿해요. 또 아파요. 이제 이런 걸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통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에는 90%의 경우 스스로 좋아져요. 잼이 막 샜어요. 그러면 젤리가 바닥에 흘렀으면 미화원님들이 오셔서 맞아요. 그걸 깨끗하게 치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치우면 또 이게 도와줄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미화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먹어요. 먹어서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흡수하고 다시 보스턴 크림을 좀 주입을 하나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이미 나는 이미 샜구나. 이미 생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급성 증상이 이제 없어지는데 점점점 어쨌든 뭐 디스크가 내구도는 떨어졌네요. 탈출을 하고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계속 아파지는 거죠, 허리가. 그럼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도 차이가 있어요? 이제 디스크는 어쨌든 여기는 경추, 이제 허리는 우리가 요추라고 말을 하거든요. 경추, 요추. 뭐 어디에든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생길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이게 그 탄성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 어쨌든 휘어지지 않는 거는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더 힘을 많이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토크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왜 그런 게 생기는지는 알았고 이거 어떻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 이렇게 하면 좋다. 허리와 목에. 여러분 저희가 현대인들은 늘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대부분 햇빛을 잘 못 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양소 잘 섭취하시고 뼈에 중요하군요. 비타민 D가 또. 그럼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많아요. 어떻게 저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한국 오시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안 하고 이번에 편집본을 한 이유가 방송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라이브보다는 편집본이 덜 긴장되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조회수를 봐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음번 한국 오셨을 때 한번 라이브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떨리네요. 뭐 저는 언제나 좋으니까. 근데 오늘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활동을 좀 이어가고 싶으신지 이제 그럼 의사로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이 데vil's 플랜 하면서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제 이제 주 업무이지만 혼자 공부만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또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또 그걸 재밌게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너무나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진짜 많이 했잖아요. 다 잘렸어. 우리 방송에서 네. 어디 갔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밌는 우리 뼈에 대한 지식들 또 누구나 궁금해할 것 같은 나는 왜 여기가 아플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수술을 받으러 갈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이런 거 그런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 뼈 커뮤니케이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쎄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데vil's plan에 나오기 전에는 뭐 방송 경험도 없을 뿐더러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고 저의 인생에는 전혀 없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돼서 재밌어 보인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즐겁잖아요. 약간 의학 이슈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언제든지.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궤도 오빠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우리 교수님들 저 오늘 여기 오빠가 초청해주셔서 나와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 많이 나누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Well, it was so fun being in Korea and reuniting with Orbit. I hope I get to do it again. Nos vemos todos. 도로.